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경대 신HSK 끝장 모의고사 동영상 강의를 맡은 HSK 합격 복격기 양영호 강사입니다. 자, 저와 첫 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저의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임하는 기본 자세. 자, 저는 우리 이 동영상 강의는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이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마다의 출제 원리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원리를 제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풀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풀이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공이랄까요?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큰 소리로 읽거나 아니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있지만 하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과 저와의 어떤 단어 읽기에 동참하셔갖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법의 체계적인 이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거창하고 복잡하고 뭐 헷갈리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어법만 딱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왜 어법이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어법을 모르면요 공부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법이라는 어떤 체계 안에 중국어를 녹여 놓지 않으면은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요. 중국어가 왜 이렇게 쓰는지. 하지만 중국어의 원칙, 그러니까 어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어법 안에서 단어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응용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면요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으면요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법 몰라도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5년 이상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5년 동안 현지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어법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납득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재미있게 쭉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법의 어떤 복잡한 느낌 이걸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벽은 치시면 안 돼요. 일단 저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해준다니까 잘해준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법은 내 것이 아니야. 어법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어법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어떻게 나눠서 듣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총 5회분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1회분을 기준으로 볼게요. 1회분의 동영상 강의에는 총 10강이 있거든요. 듣기가 1강부터 4강까지 있고 독해가 5강부터 8강까지 개수는 이제 4가 되겠죠. 4개, 4개. 그 다음에 9강, 10강 해갖고 이제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10강이 되는데 1회분의 모의고사가 말이죠. 가장 단순하게는 뭐 듣기 1강부터 4강까지 듣고 이어서 독해 듣고 독해 다 듣고 듣기 듣고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드십시오. 듣기 1강 들었죠? 그 다음에 독해도 한 강 듣는 거예요. 독해 첫 번째 강의는 5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듣기 2강을 들었다. 2강을 듣다. 그러면 그다음에 듣기 3강을 듣는 게 아니고 독해 6강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 독해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갈 수 있어요. 덜 지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강부터 쭉 듣는 것보다. 알겠죠? 그리고 쓰기는 언제 하느냐? 쓰기는 듣기와 독해를 통해서
단어를 외우고 또 어법 단어를 외우고 또 해석 연습을 한 어느 정도 토대 위에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쓰기는 좀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9강과 10강째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에서 듣기는 총 이제 45문제가 있고 1, 2, 3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1부분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일치 여부 판단하는 건데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듣기 문제 1부분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제시문의 키워드를 체크해야 돼요. 별표에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의미상으로 중요한 단어 혹은 어구,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녹음을 듣겠죠. 녹음해서 키워드 관련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키워드 파악, 그 키워드와 관련한 내용을 녹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렇죠.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 문장은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문장만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심하게는 1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첫 문장에 빨리 반응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듣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표 제시문을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안에 듣기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만약에 여러분 제시문이 상식적으로 옳은 내용이면 안 들어봐도 그것은 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10문제 중에서 적게는 1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심하게 얘기하면 3문제는 뭐? 녹음을 안 들어도 제시문의 해석만으로도 O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시문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옳은 얘기, 보편적으로 보편 상식에 근거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옳은 얘기거나 도덕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상식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은 녹음 내용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제시문만으로도 O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꿀팁이었고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제 1부분에 13페이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녹음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풀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자, 갑니다. 자, 녹음 주세요. 现在开始第一题。一，李律师的手机一直占线，暂时联系不上他。既然时间到了，我们就先开始吧，不等他了。已经联系上李律师了。2，单位新来的那个年轻人非常幽默，很会讲笑话。跟他一起工作，大家都觉得很愉快。那个人非常会讲笑话。3，他说因为压力太大，他想过放弃这次比赛，是父亲一直鼓励他，让他重获信心，并最终赢得了比赛。那场比赛他输了。4，王先生，请把您的航班号还有航班降落的时间告诉我们，到时我们酒店会安排司机去机场接您的。王先生还没到酒店。5，老张这个人每次都很准时，开会从来不迟到。今天到现在还不来，大概是有什么事情。
你打个电话问问他吧。老张天天迟到。6. 这次演出之所以能够获得成功，除了演员们的努力外，也离不开各位的支持。非常感谢大家。来，我们干杯。他在向大家道歉。7. 对不起，小姐，您的提包不能带进去。超市出口有存包的地方，您可以把包存在那儿。超市允许带包进入。8. 小姐，你前边大概有20个人在等着，要是你不着急的话，可以3点以后再过来，那时人会少很多。3点以后人会比较少。9. 在大家的共同努力下，我们提前2天完成了任务。为了表示感谢，今天晚上我请大家吃饭。任务推迟了2天才完成。10. 许多人一到周末就喜欢睡懒觉，而且一睡就是大半天。医生提醒我们，睡觉时间太长并不好，有时甚至会引起头痛。一般睡够8个小时就行。睡太久对身体不好。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하나하나 가보시죠. 저는 크게 2가지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냐, 풀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장이 해석돼야 됩니다. 이렇게 단어와 해석법을 전수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법적인 지식들이 조금씩 추가가 될 거고요.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已经联系上李律师了. 자, 联系 하면 연락하다예요. 리律师 하면 이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변호사 아니에요. 연락됐다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연락하다 동사 앞에 뭐가 있나요? 이징이라는 시간사가 있죠. 이미라는. 그러면 이미 연락이 됐는가? 아직 연락이 안 됐는가? 이게 연락 여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가보시면요. 李律师的手机一直占线. 자,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一直 줄곧 占线 선을 차지하다, 전화선을 누군가가 차지하다, 즉 통화 중이다. 一直占线, 一直占线 줄곧 통화 중이다. 여러분 줄곧 통화 중이면은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얘는 X가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暂时 잠시 联系不上他. 联系不上 오케이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걔하고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미 연락이 됐다는 표현은 X가 되는 겁니다. 정답 X. 既然 고정규식 동그라미 이왕 뭐뭐라면 就 곧 뭐뭐 하다라는 거죠. 이왕 시간이 됐으니까 我们就开始 먼저 시작하자. 不等他了 그를 기다리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됐네요. 고정격식 既然 A 就 B 기왕 A라면 곧 B이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고 확인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녹음 내용 듣겠습니다. 1. 李律师的手机一直占线，暂时联系不上他。既然时间到了，
我们就先开始吧，不等他了。已经联系上李律师了。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2번 갈게요. 那个人, 그 사람은 非常会,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非常이 있으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를? 讲笑话. 讲, 말하다, 笑话, 웃는 이야기를. 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는. 근데 문제는 非常会,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단위, 단위는 단위라는 뜻 말고 길이, 무게, 단위 말고 직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사. 회사에 새로운 나가年轻人, 그 젊은이는 非常幽默.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非常이 나오면은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非常. 아시겠죠? 매우, 정도부사가 들어가면 特别, 특별히, 非常, 十分, 매우. 이런 정도부사, 最, 가장. 이런 정도부사가 있으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유머라고 합니다. 유머러스하다. 매우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얘는 O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뒤에 직접적으로 很会讲笑话라고 얘기를 했네요. O가 확실하고요. 跟, 그와 함께 一起工作, 일을 합니다. 大家都觉得, 모두가 느끼죠. 很愉快, 유쾌하다, 즐겁다고.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음 주세요. 2. 单位新来的那个年轻人非常幽默，很会讲笑话。跟他一起工作，大家都觉得很愉快。那个人非常会讲笑话。 네, 좋습니다. 3번 갈게요. 那场比赛. 장은 양사예요. 시합을 센 양사입니다. 그 시합은 他输了. 그가 졌다라고 하죠. 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를 보면 반드시 반대 어가창은 나야 돼요. 그게 뭐였죠? 이기다. 이기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잉이라고 하죠. 잉. 망구월패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잉입니다. 이기다, 승리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와 반대가 된다. 왜냐면 망구월패범, 이거 글자가 복잡하다, 어렵잖아요. 쟤는 망할 망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쓰고, 그 다음에 월, 달월, 그 다음에 조개패, 그 다음에 무릇범. 이렇게 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망구월패범. 네, 무슨 주문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그가 졌느냐 아니면 이겼느냐. 여기에서 집중해보자. 他说, 그가 말해요. 因为 무엇 때문에 压力太大. 이 표현 많이 쓰죠. 아,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말이야. 因为压力太大. 他想, 이때 想은 하고 싶다가 아니고 본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생각하다, think의 뜻입니다. 想过 하면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요.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放弃比赛, 放弃, 포기하다. 중요한 동사. 比赛, 시합을, 이번 시합을 포기할까 생각해 봤었어. 是父亲, 아버지가 一直鼓励, 줄곧鼓励, 그를 격려했어요. 격려했습니다. 让他, 그로 하여금 重获, 이 발음은 종이에요. 무겁다 아니에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종, 호, 얻다. 다시 얻게 합니다. 신신, 자신감을. 여러분 자신감 얻었네요. 총호, 신신. 다시금 자신감을 얻다. 그러면 이겼을까 졌을까? 당연히 이겼겠지. 빙, 이때는 그리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빙은 결코라는 뜻 말고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最终赢得了, 이겨서 얻었다. 무엇을? 比赛, 시합을. 그러니까 시합에서 이기다라는 것은 赢得比赛라고 표현할 수 있고 比赛赢了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赢得比赛, 여기처럼 赢得比赛라고 해서 시합을 이겨서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졌다라는 이 제시문은 X가 됩니다. 이겼습니다. 他赢了. 자, 녹음 내용 한번 더 듣겠습니다. 3. 他说因为压力太大他想过放弃这次比赛是父亲一直鼓励他让他重获信心并最终赢得了比赛那场比赛他输了 네, 很好. 자, 4번 갑니다. 왕先生还没
하이메이 동사 하면 아직 동사하지 않았다. 到 도착하다. 酒店 술집이 아니고 뭐예요? 호텔입니다. 酒店은. 자, 그래서 호텔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겠죠. 왕先生 왕 선생에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왕先生 징해 주세요. 바. 자, 잘 보세요. 무엇을 바가 들어가면 무엇을 동사하다 가는데 여기서 무엇을이 매우 길어요. 첫 번째 您的航班号 당신의 비행기 번호 목적어 원 하이어 그리고 하이어는 허하고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요. 항반降落时间 무엇을? 비행기 항반입니다. 비행기 비행편을 얘기하는데 운행편을 얘기하는데 비행편의 착륙 이 말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간을 여기까지가 바가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동사해줘. 告诉我们 우리에게 알려줘. 자, 이 말 들어보세요. 把降落时间告诉我们 착륙 시간을 알려달라는 얘기는 착륙을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했다 안 했다? 도착 못했을 거예요. 到时 그때가 되면 이 말은 착륙을 하게 되면 뜻입니다. 我们酒店 우리 호텔에서会할 거예요. 안배할 거예요. 이 말은 준비할 겁니다. 뭐를?司机 운전기사를. 얘가 또 뭐 하느냐? 공항에 가서 찌에 마중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쓰지는 이제 여기서 겸어가 됩니다. 겸어. 제1 동사의 앞쪽 동사의 목적어이자 뒤쪽 동사의 주어일 때 이걸 목적어도 겸하고 주어도 겸한다 그래서 겸어라고 부르고 이 문장은 겸어문이 됩니다. 자, 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겸어문에 대해서. 자, 다시. 우리 호텔에는 쓰지 운전기사를 준비시켜 안배시켜서 공항에 가서 당신을 마중하게 할 겁니다. 이때 더가 있는 이유는 호의하고 호하는 겁니다. 확신의 어기를 나타낼 때 호의를 호의 뒤에 끝에 맨 끝에 더와 함께 호응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생략해도 돼요. 자,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얘는 X가 아니지. X가 아니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얘는 O가 되겠네요. O가 되겠습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4. 王先生，请把您的航班号还有航班降落的时间告诉我们。到时我们酒店会安排司机去机场接您的。王先生还没到酒店。 네, 자 5번 갑니다. 老张은 天天迟到. 迟到가 뭐예요? 지각하다죠. 자, 여긴 지각하다가 중요할까요? TNT는 중요할까요? 어떻게 지각한다가 중요하니까 어떻게가 중요하죠. TNT의 매일, 맨날 이게 중요한 거야. 迟到, 지각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할 거야. 근데 그가 자주 지각하는지 아니면 가끔 지각하는지 아예 지각을 안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셔야 되겠죠. 老张这个人每次都很准时. 자, 중요합니다. 准时라는 말은 여러분들 准时 알고 있는 뜻은 뭔가요? 准时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아마 정각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부사로서. 정시에, 정각에, 정시에. 그런데 얘는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잘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가 된다는 것은 앞에 헌을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헌 붙였죠. 그래서 얘도 부사도 되고 형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라오장 이 사람은 每次都很准时 매번 시간을 잘 지켜. 근데 여기서 매일 늦는데 그래서 얘는 불일치가 됩니다. 첫 문장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开会 회의를 열어도 从来不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今天 오늘 到现在 지금까지도 还不来 여전히 안 오고 있다. 여기서 따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따까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따까이는 여러분들 대강이라는 뜻을 좋아하시죠? 그 뜻 말고 따까이는 무슨 뜻도 있냐면은 따까이는 아마도라는 뜻도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대략이라는 뜻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는 아마도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커능의 뜻이 있습니다. 커능. 아마도 有什么事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大概是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有什么事情打个电话问问他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봐.
老张天天迟到가 아닙니다. 매일 늦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他每次都很准时. 시간을 엄수합니다. 됐죠?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고 확인하겠습니다. 녹음 주세요. 5. 老张这个人每次都很准时，开会从来不迟到。今天到现在还不来，大概是有什么事情。你打个电话问问他吧。老张天天迟到。 자, 좋아요. 6번 갑니다. 他在, 이때 在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向 누구를 향해서? 大家 모두를 향해서 道歉. 道歉은 사과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사과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사과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감사하는 것일까? 자, 这次演出, 자, 연출은 공연이라고 하세요. 연출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공연은 之所以 뒤에는 결과가 와요. 뭐뭐한 결과는 能够获得成功, 중요한 동사예요. 획득하다, 좋은 것을 얻다, 성공. 즉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除了 A, 예, B의 형식을 취해요. A 말고도 또한 B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除了가 나면 두 개가 소개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배우들의 노력 외에도 Y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리브가에 뭐예요? 떠날 수 없다. 일단 중요한 동사니까 별표. 떠날 수 없다. 뭐를? 各位的 여러분들의 各位的支持 지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성공이 누구누구 덕분이다. 뭐뭐 덕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과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뒤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非常感谢大家. 그렇습니다. 얘는 道歉이 아니니까 X라고 해야 돼요. 我们干杯, 건배합시다.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게요. 제가 리부카에라는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A는 리부카에 떠날 수 없다. B를 떠날 수 없다. 이 형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A에게는 B의 존재가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중국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我 나는 널 떠날 수 없다. 我离不开你. 아니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鱼离不开水. 자, 결정적으로 현대인은 휴대폰 없이 못 산다. 现代人 떠날 수 없다. 离不开 휴대폰, 手机. 现代人离不开手机. 중요하겠죠. 중요한 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5급에도 나오고요. 6급에도 나와요. 이 표현이. 꼭 기억하십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6. 这次演出之所以能够获得成功，除了演员们的努力外，也离不开各位的支持。非常感谢大家。来，我们干杯。他在向大家道歉。 자, 좋아요. 7번 갑니다. 超市 슈퍼에서는 允许 허락합니다. 带包进入 가방을 带包 지닌 채로 进入 진입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允许 라고 하는 동사예요. 윤허하다, 허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해석하면 윤허거든요. 한자를 읽으면 윤허예요. 허락하다. 좀 말 좀 어렵죠.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인은 윤허라는 말 거의 잘 안 쓰죠. 근데 4급 시험에는 나와요. 윤쉬하고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찐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찐즈. 금지하다. 금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뿌능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담배를 피다는 뭐래요? 초이엔 그러죠. 초이엔. 그러면 담배를 흡연을 금지한다면은 금지합니다. 찐즈, 초이엔 하면 되죠. 그럼 다르게 찐즈 대신에 뿌능을 쓰면 돼요. 뿌능, 초이엔 하면은 담배를 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지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뿌능은 금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따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다시 갑니다. 제시문은 뭐냐면은 超市 슈퍼마켓에서는 允许 허락하고 있다. 뭐를?
带包进入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물론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굳이 이런 말을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슈퍼에서는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답이 나왔네. 对不起小姐. 여러분들, 아가씨한테 슈퍼가 왜 对不起라고 합니까? 왜 미안하다고 그러죠? 뭐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对不起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윈시 허락한다라는 표현은 녹음 내용과 다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슈퍼에서는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아니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제가 첫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您的提包, 당신의 핸드백은, 들고 다니는 가방과 핸드백은 不能 할 수 없습니다. 不能 나왔죠? 禁止, 带进去,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超市出口 출구에는요, 有 있거든요. 存包, 가방을 보관하는 地方, 장소가 있어요. 可以 하실 수 있습니다. 把包 가방을 存在 어디에 보관하다. 거기 보관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7. 对不起，小姐，您的提包不能带进去。超市出口有存包的地方，您可以把包存在那儿。超市允许带包进入。 네, 좋아요. 다음 갑니다. 8번입니다. 3点以后 3시 이후에 人会比较少 사람이 비교적 적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3시 그리고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小姐你前边 자, 大概 이때 大概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뜻이에요. 대략 앞쪽에 대략 여 2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要是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如果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만약에 要是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게 더 화가 따라올 수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要是什么什么的话 하게 되면 만약에 뭐뭐라면 뜻입니다. 不着急 조급하지 않다면요. 不着急可以3点以后再过来可以3点以后再过来 3시 후에 다시 오래. 왜? 그때는 20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테니까. 즉 다른 말로는 사람이 적을 거니까. 那时 그때는 人会少 사람이 적을 거예요. 얼마나 很多 이때 很多는 매우 많다라는 거지만 만약에 很多라는 이 표현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용사 뒤에 수량 보호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少很多 하면 많이 훨씬 많이 적다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크다는 뭐라 할까요? 높이가 크다 할 때, 키가 크다 할 때 까오라고 하죠. 까오 很多라고 합니다. 훨씬 부피가 크다. 大很多. 그러니까 앞에는 少라고 했고 뒤에는 多라고 했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 人会少 사람이 적을 거예요. 적다. 少 얼마나? 수량 보호 很多 훨씬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훨씬 형용사다. 이것도 어법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시 이후에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는 문장은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8. 小姐你前边大概有20个人在等着要是你不着急的话可以3点以后再过来那时人会少很多3点以后人会比较少。 네. 자, 구문 가볼까요? 任务 중요한 단어예요. 임무는 推迟了 推迟 밀어서 지각했다. 이 말은 늦추다,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는 뭔가요? 推迟를 보면 항상 생각나야 돼요. 推迟 반대. 提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提前은 시간을 앞당기다라는 거예요. 提前 2天 보호, 수량 보호. 자, 이틀이 미뤄져서 비로소 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로소라는 뜻인데 어떤 일이 어렵고 느리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야겠죠? 반대는 뭔가요? 찌우죠. 곧 바로 외우세요. 네, 빨리 이루어졌다. 쉽게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다시 推迟了2天 이틀이 미뤄져서야 잘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在什么什么的努力下하면은 누구의 노력하에, 즉 누구의 노력으로라는 고정격식입니다. 大家的共同努力下, 모두의 공동의 노력으로 我们提前 나왔네. 이틀 앞당겨서 完成了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完成了任务. 어때요? 정반대죠? 얘는 推迟라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2天은 너무나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推迟, 提前 이건 안 들리고 2天만 들리는 거야. 어라? 그럼 2天이 맞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推迟, 이틀이 미뤄졌다. 물론 이것이 이 제시문의 키워드다, 핵심 단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推迟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술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암기의 노력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为了뭐뭐 하기 위하여 表示感谢,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今天晚上,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도 되고요. 我请大家吃饭, 모두에게 밥을 먹도록 청하겠습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장이 请大家吃饭이 모두에게 밥을 먹도록 청하다. 즉 모두에게 밥을 사겠다라고 해석했으면 모두에게 술을 사겠다는 뭐라고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吃饭을 뭘로 바꾸면 돼? 喝酒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我请大家喝酒. 我请大家喝酒. 내가 너에게 술 살게. 我请你喝酒. 응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전해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9. 在大家的共同努力下，我们提前2天完成了任务。为了表示感谢，今天晚上我请大家吃饭。任务推迟了2天才完成。 자, 좋아요. 마지막 문제 10번 갑니다. 睡太久, 잠을 잡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이가 들어가면 너무라는 뜻이죠. 이놈.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对身体, 몸에 어떠하다? 不好, 안 좋대. 자, 여러분들 4번째 풀이 방법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제시문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면은 녹음 내용이 뭐든 간에 걔는 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많이 자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잖아요. 과한 것은 유, 마치 무엇과 같다. 불급, 미치지 못한,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녹음 내용을 불문하고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급까지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许多人, 많은 사람들, 一到周末, 주말이 되기만 하면, 就喜欢, 좋아합니다. 睡懒觉, 懒觉, 늦잠을 자는 걸 좋아해요. 而且, 게다가, 一睡, 한번 잤다 하면 就是, 무엇이다? 大半天, 반나절 넘는다. 이 말은 반나절 넘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나절은 12시까지라고 생각한다면 12시 넘게까지 늦잠을 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성 중요합니다. 이성, 의사죠.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건강 관련 전문가이죠.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다 팩트, 사실이고 그 내용은 전문가의 말은 그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세요. 이건 5급, 6급에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가提醒, 일깨우다. 정신 차려, 일깨우다. 우리에게 일겁니다. 뭐라고? 睡时间太长. 수면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것은 빙, 결코 不好,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오다. 有时, 때로는, 甚至, 심지어, 중요합니다. 会引起, 야기하다, 引起, 头痛,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일반 보통은요, 睡够, 충분히 잡니다. 몇 시간을? 8个小时. 그러면 就行, 什么就行 하면 뭐뭐 하면 된다, 뭐뭐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하겠죠? 네. 얘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제시문은 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녹음 내용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0. 许多人一到周末就喜欢睡懒觉，而且一睡就是大半天。医生提醒我们，睡觉时间太长并不好，有时甚至会引起头痛。一般睡够8个小时就行。睡太久对身体不好。 네, 좋습니다. 很好. 자, 우리가 오늘 첫 강의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문제를 푼다? 해설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만은 외우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이라는 확실하게 외우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뜻을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手机占线, 手机占线, 휴대폰이 통화 중이다. 获得成功, 获得成功, 성공을 얻다. 向道歉, 向道歉, 누구누구를 향해서 누구누구에게 道歉, 사과하다. 允许抽烟, 允许抽烟, 흡연을 허락하다. 흡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不允许抽烟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뜻을 이미 다 알 것 같은 분들은 저와 발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完成任务, 完成任务, 임무를 완성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引起头痛, 引起头痛, 두통을 야기하다, 두통을 유발하다. 이때 도통 대신에 텅도 많이 써요. 여러분 도텅이라고 해도 많이 돼요. 도텅, 인치 도텅 가능합니다. 很好. 자, 숙제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은 해보자. 이렇게 갑니다. 오늘 틀린 문제 있을 거잖아요. 대본을요 적으세요. 그리고 해석해보자. 우리 나중에 쓰기 문제를 처리할 거거든요. 쓰기 직접 써야 돼요. 그때 느끼는 불편함이 뭐냐면 어라? 평소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못 쓰겠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 차원, 그리고 또 쓰기 문제, 쓰기에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적어보시면서 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쓰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 암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 막 빡빡이 숙제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적다 보면 딴 생각해요. 몸만 움직이고.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냥 한두 번 적고 마셔야 됩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아시겠죠? 한두 번 적을 때 정성 들여서 집중해서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 까먹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적어. 그렇게 두세 번 해야지 그 글자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까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까먹는 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다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암기 호응구, 방금 앞 페이지를 얘기합니다. 2번씩 적고 해석해보기. 아시겠죠? 자, 제가 듣기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 듣기라는 걸 공부할 때는 만약에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듣기 녹음에서 A라는 단어를 우리 녹음성으로 던져줬어요. 그럼 우리 뇌가 그걸 이해하려고 일을 해요. 뇌가. A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중국어 녹음에서는 A를 들려주고 B를 들려주는 차원에서 쉽니까? 아니요. 계속 연달아 쭉 A, B, C, D 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B를 못 듣게 됩니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 이 단어 공부했는데 이거 소용없어. 이 단어 알았었는데 이거 모르는 거야. 듣기에서는. 독해와 달라. 독해는 그냥 계속 볼 수 있지만 듣기는 그게 안 돼요. 한번 휙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음성 숙지도를 높여야 돼요. 매우 잘 알아야 된다. 그 단어를. 매우 친숙하게 많이 접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발음을 함께 읽으면서 외우고 아는 단어지만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는 그 친숙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도 높이셔야 됩니다. 숙지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1강 저랑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가 한 6, 7번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인상을 주고 싶고 이 강의가 가치 있고 저를 믿고 따라오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충고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강하게 설득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쭉 이어가면서 계속 더 좋은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으시고요.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네. 자, 북경대 신 HSK 끝장 모의고사 오늘 제 첫 강의 제 1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